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감리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감리는 설계, 착공, 시공 감리와 그리고 사용전 검사로 구성됩니다. 설계 감리는 설계의 기본 방향과 설계 절차별 제출 서류 그리고 설계 도서, 설계도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게 검토가 주 내용이 되고, 착공 감리는 착공 신고서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하도급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조사하는 것이 착공 감리가 되겠고, 시공 감리는 시공 현장에서 설치 표준, 설계 변경, 품질 기준, 그리고 시공 단계별 품질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용전 검사는 이제 법정 검사, 그러니까 이제 상용 발전이나 개통 연계를 하기 위한 그런 법정 검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검사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전력기술원 관리법 2조 4호에 따라서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주자의 기본 임무로는 발주자가 항상 갈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감리원들이 하게 되는데, 공사의 계획,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전반을 총괄해야 하고, 감리 및 공사 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지원 협력해야 하고, 감리 용역 계약 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되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감리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 해결, 그리고 감리원에 대한 지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발주자의 기본 업무가 되겠습니다. 설계 감리의 업무 범위는 전력시설물 공사, 관련 법령, 기술 기준, 설계 기준 및 시공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정성, 설계의 경제성, 설계 공정 관리에 의한 검토.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공사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공정상의 어떤 간섭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작성에 이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설계 감리의 업무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하는 설계 감리원의 업무는 기술 자문, 그 다음에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시공성,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검토하고, 설계 도서의 누락, 오류, 그러니까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정정이나 추가를 지시하거나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떤 부분이 누락되어 있거나 불명확하게 되면, 명확하지 않으면 시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혼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설계 업무의 공정 및 기성관리를 검토해야 되고요. 설계감리 결과 보고서 작성하고 그 밖에 계약 문서에 명시된 사항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설계 절차별 제출 서류는 착수 신고서 검토 보고가 있고요. 설계감리원은 설계업자로부터 착수 신고서를 제출받아 다음 그러니까 예정 공정표와 과제 수행 계획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근무상황부, 그다음에 설계감리일지, 설계감리지시부 등등 해서 발주자가 원하는 서류 목록까지를 제출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는 전자매체, CD롬과 같은 전자매체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설계도서를 검토할 경우 이제 설계도를 검토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설계 용역 성과를 검토해야 되는데, 설계 설명서, 설계 도면의 적정성, 설계 감리 검토 목록의 작성 및 관리가 되겠고, 여기서 검토 목록은 보통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설계 용역의 성과를 검토하게 되는데, 설계 검토 결과의 누락이나 오류, 부적성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지시하게 되고, 설계감리원은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한 설계자와 설계감리원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발주자에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계자에게 수정, 보완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제 발주자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감리 회사나 설계감리원을 두어서 어떤 기술적인 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것은 이제 결과보고서 작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설계감리 용역의 결과물은 성과물들을 발주자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보통 요즘은 이제 거의 다 파일 형태로 도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자매체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감리원은 설계감리의 기성, 그러니까 돈 쓰는 거죠. 그리고 준공 처리할 때에는 준공 서류를 구비하여서 이제 발주자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착공감리는 감리 용역, 착공감리의 행정 업무는 감리 용역 계약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을 투입해서 감리 업무 수행 준비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를 해야 되고, 계약서상의 착수일에 감리 용역을 착수해야 합니다. 업무 연락처 등을 보고해야 하고요. 이때 이제 행정 업무, 착공감리의 행정 업무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이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보고서의 내용을 이제 숙지해야 해서 새로운 방향의 이제 공법이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사무실 설치, 설계도서의 관리, 설계도서의 해석,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는 일로서는 이제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고 착공 신고서를 검토 및 보고하고, 공사 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일을 진행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하고, 하도급 관련 사항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때는 하도급 계약 통지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서 요청받은 날부터 이제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 및 현지 여건을 조사해야 되고, 인허가 업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공감리는 현장에서 관리와 감리와 감독의 역할을 하는 건데, 시공감리의 행정 업무는 해당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의 배치 인원수 등을 감안해서 행정 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이제 필요한 행정 업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를 이제 공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감리 업무 수행상 필요 서식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고요. 공사업자 공사 업무 수행상 필요 서식을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 현황, 주요 인력, 장비 투입 현황, 작업 계획서, 기자재 공급원 승인 현황, 주간 공정,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현황, 그리고 측정 기록표들이 있을 거고요. 감리원의 문서 기록 관리, 그 다음에 문서 수발 업무를 행정 업무로 진행하게 됩니다. 발주자에 대한 보고하는 것들은 긴급한 사항들이나 중요 사항, 그리고 보고서 작성 때에는 보고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리해서 보고해야 하고요. 그리고 분기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분기 보고서는 공사 추진 현황, 그러니까 추진 현황에 담길 내용은 공사 계획의 개요, 추진 계획 및 실적, 공정 현황, 감리 용역 현황, 감리 조직, 감리원 조치 내역 들을 분기마다 작성 보고해야 하고, 최종 보고서는 감리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 제출 내용은 사업 목적, 공사 개요, 감리 용역 개요, 설계 용역 들을 포함한 이제 용역 공사 및 용역 감리 용역 개요와 공사 추진 실적 현황, 품질 관리 실적, 주요 기자재 사용 실적, 안전 관리 실적, 환경 관리 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공감리는 이제 현장의 정기 교육을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교육 실적 기록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비치해야 합니다. 감리원의 의견 제시는 이제 공사와 관련해서 이제 공사업자들은 어떤 공정을 줄이거나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공법을 바꿨으면 공법 변경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해서 발주업자에게 보고해야 하고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비상주 감리의 이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이제 민원 처리에 대해서 이제 직접 처리 또는 전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 대화를 원만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공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 시행해야 하고, 민원 처리부에 문서죠. 민원 처리부를 비치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경미한 민원 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검토 의견서를 첨부해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업자, 시공기술자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이응할 때에는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를 실정을 보고하고, 그리고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감리원의 실정 보고를 받은 발주자는 지원 업무 담당자에게 실정을 조사, 검토하도록 해서 교체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고, 이때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교체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제3자 손해방지는 공사로 인해서 시공과 관련해서, 공사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 매설물이나 도로, 교통시설물, 인접, 건조물 또는 농경지, 산림들에 이 공사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제3자 손해방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공사업자의 지시 및 수명사항에 대한 처리는 감리원은 직접적으로 이제 공사업자에게
지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이고, 현장 실정에 따라서 이제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구두 지시를 시행하고 이를 추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이제 공사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게 이제 수명 업무가 되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 확인해서 발주자에게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는 항상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해서 보관해야 하는데, 공사업자에게 촬영 일자가 나오는 시공 사진을 공정별로 공사 시작 전부터 끝났을 때까지 공사 과정과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에 이제 설명서를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이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사 기록 사진은 공정별 공사 추진 단계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촬영 정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공사 현황은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 과정과 시공 과정에 따라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동일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계속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보통 지중해 매설되는 선로공사나 시공 매설, 덕트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곤란한 부분은 안반선 사진, 그러니까 이게 땅속으로 묻혀있다 안 묻혀있다, 지중 매설되어 있다를 확인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접지 설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매몰이나 수종 구조물, 매몰 또는 옥내외 배관, 배경 등 광경이나 배전반 주변의 매몰 배관 등에 대해서 꼭 안반선 확인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의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 방식, 접지 방식, 개통보호, 간선 규격 등등과 같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위치 변경이나 선의 설계 변경에 의해서 이제 사용된 선의 연장 증감 등에 의한 수량 증감이나 시설물 추가 삭제 등 경미한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계 도면 변경, 수량 증감, 증감 공사 내역들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때 경미한 설계 변경의 구체적인 범위는 발주자가 정하게 됩니다. 발주자는 이제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 추진 기본 계획의 조정, 그리고 민원에 따른 노선 변경, 공법 변경, 그 밖의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책임 감리원에게 설계 변경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이때 발주자가 설계 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 개요서를 작성해서 설계 변경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서류는 개요서, 도면, 변경 도면, 도면 설명서, 계산서, 수량 산출조서 등의 이제 서류를 서면으로 이제 지시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리원은 설계 변경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작업 일자가 증가되는 경우나 증가돼서 계약 금액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사용되는 제품이나 부품의 양의 증감에 따라서 물량이 바뀌면 계약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서류를 이제 공사업자로 제출받아서 확인한 후
이제 보고해야 되고, 감리업자는 소속 비상주 감리원에게 검토 확인하게 하고, 대표자 명의로, 감리업체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설계 변경 도세 설계자는 책임 감리원, 심사자는 비상주 감리원이 날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규모 통합 관리인 경우에 설계자는 실제 설계 담당 감리원과 책임 감리원이 연명으로 날인하고 변경 설계 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품질 관리 감리 업무는 공사 계약 문서에서 정한 품질 관리 계획, 관리 계획대로 이제 품질에 영향에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리원은 품질 관리 계획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 확인 후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요. 감리원은 품질 관리 계획과 관련한 검토 사항을 검토, 확인하고 문서는 계획서, 절차 및 지침서 등을 말하게 됩니다. 감리원이 이제 품질 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검토, 확인해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 및 지침서 등이 있습니다. 감리원은 공사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품질 관리 계획서에 따라 이 품질 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해야 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받은 공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합니다. 감리원은 부실 시공으로 인한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이 되지 않도록 품질 상태를 수시로 검사 확인하여 사전에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사용전 검사의 기준은 정기사업법 61조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를 필한 상용 사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가 대상이고요. 구분은 이제 일반용, 자가용, 사업용이 있는데, 일반용인 경우는 10kW 이하 일반용인 경우는 선임하지 않고 감리원 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0kg를 초과하거나 그리고 상용인 경우에는 사용전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가용인 경우 10kg 초과하는 경우만 필요하고, 그다음 사업용인 경우는 전 용량이 대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업체 가능하고요. 그리고 10kg 초과, 자가용 10kg 초과나 사업용인 경우는 감리 배치 확인서, 그러니까 감리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용전 검사 항목은 이제 설비표, 태양전지 검사, 인버터 검사, 변압기, 차단기, 선로, 접지공사, 비상발전기, 종합연동, 부하운전 등 검사 항목에 따라서 준비 자료를 비치해서 사용전 검사 항목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